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반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산주입니다. 네. 정신이 없네요. 근데 굉장히 아쉬웠던 장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안 샀기 때문에 별로 못 올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일본 증시 비하면 너무나 아쉽죠. 사실 일본이 거의 복귀를 했는데 일본은. 그렇죠. 일본이 어저께 12% 빠졌고 오늘은 10% 올랐고, 예. 우리는 코스피가 어제 9% 빠졌고 오늘 3%대 올랐고, 네. 코스닥은 어제 11% 빠졌고 오늘 6%대 올랐고, 그렇죠. 어제 빠진 거를 한 절반 정도, 코스피는 좀 절반 안 되게 이렇게 네. 복구를 했는데, 업종별로는 뭐 어제 빠진 것보다 더 오른 뭐 일부 업종도 있었고, 네. 한참 모질란 그런 업종도 있었는데, 오늘 반도체는 좀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조선이나 뭐 일부 화장품 업종들, 네. 일부 바이오 업종들, 전력기기 이런 쪽들은 오늘 아주 어제 하락폭보다 더 많이 오른 종목들이 좀 많이 포진해 있었고요. 네네. 네, 그래서 업종별로 좀 편차가 많이 갈렸고, 오늘 시장에서는 사실 외국인이 코스피 어제 많이 팔았잖아요. 1조 한 5천억 어치 어제 많이 팔았는데 오늘 코스피에서 또 팔았어요. 네, 그렇죠. 2천억 정도 추가로 매도를 했고, 희한한 게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어제 한 5,500억어치 샀잖아요. 이 5,500억 코스닥 매수라는 수치가 엄청난 규모예요. 그럼요. 네, 네. 거의 뭐 순위권, 거의 뭐 1, 2순위 안에 들지 않을까 싶은데, 네. 오늘 추가로 3,500억이나 또 순매수를 했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 순매수 규모를 늘렸고요. 코스피에서는 후반으로 갈수록 사실 뭐 9시 한 반 그때까지만 해도 무섭게 샀었는데 그거 다 팔면서 마이너스 전환해서 네. 끝나서 코스피 상승은 사실 어제 하락 대비해서 좀 많이 회복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뭐 거래소에 비해서 규모가 월등히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네. 뭐 감안해 보면 거의 뭐 한 6배? 뭐 거의 그 정도 수준이라는 느낌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천억이면 뭐 한 2조 5천억 이렇게 산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을 좀 많이 사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연초 대비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네. 코스피가 한 마이너스 5%, 코스닥이 한 마이너스 15% 정도 지금 빠진 상태인데, 코스닥은 사실 많이 빠진 만큼 신용잔고도 많이 줄었어요. 7월 달이 사실 7월 달까지는, 7월 초까지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신용잔고가 쭉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는데, 네. 7월 고점 대비해서 코스피는 별로 안 빠졌습니다. 신용잔고가. 거의 그대로고, 코스닥은 8.5조 정도였었는데 8.5조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그게 한 이틀 전 수치인데 9조가 최고치였습니다. 그래서 5천억 이상 좀 많이 줄은 상태라서 코스닥은 좀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오늘 사실 2차전지 업종이 눈에 띄게 좀 반등을 크게 했습니다. 네. 오늘 화학 섹터에서 지금 대부분이 2차전지주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금양이 한 15% 상승했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뭐 코스모 화학, SKC, 뭐 SK 이노베이션까지 오늘은 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계 섹터에서도 뭐 하나 엔진 같은 조선 관련 기자재들, 그리고 조선 업종도 많이 반등을 했고, 한미 반도체도 기계 섹터에서 포진이 되어 있는데 한 5% 정도밖에 네. 반등을 못했습니다. 어제 한 10% 넘게 빠졌죠. 반도체가 대부분 어제 하락보다 좀 오늘 상승이 좀 약했습니다. 네. 그럼 운수 장비에서는 이제 현대중공업이 한 10% 정도 상승을 했고, 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도 8%대, 6%대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네. 기아랑 현대차가 6%대, 5%대 반등을 하면서 도요타도 상당히 많이 빠졌더라고요. 뭐 토요타는 52주 신저가예요. 네, 52주 신저가가 나왔어요. 네. 그 정도로 많이 빠졌습니다. 네, 참 무섭네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좋고 되게 잘 나가고 있잖아요. 네, 네, 뭐 별다른 악재 없는데. EV9도 잘 팔려갖고 미국에서 현대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2위예요. 테슬라 다음으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건설 업종이 사실 하락률 2위를 기록했는데, 사실 뭐 건설 업종 자체는 상승은 했지만 밑 꼴찌에서 두 번째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반등이 상당히 아쉬웠어요. 현대건설, GS건설, DLNC, 대우건설이 한 1%대 정도 네. 상승을 했고, 현대산업개발은 그동안 사실 좋았잖아요. 주택 서울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반등을 하면서 현대산업개발처럼 이제 주택 사업에 포진이 많이 되어 있는 이런 회사들 주가가 좋았는데, 오늘은 한 5% 정도 하락을 해서 어제에 이어서 하락세가 좀 계속되고 있고요. 네. 어제 코스피 코스닥 그 선물시장, 현물시장 다 뭐 사이드카, 뭐 서킷 브레이커 매도 쪽으로 이제 발동이 됐었는데, 오늘은 매수 쪽으로 매수 사이드카가 코스닥 시장에서 발동이 됐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안 걸렸어.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서킷 브레이커 현물시장에서 걸렸으면 좋았을 텐데. 네, 뭐 오늘은 뭐 걸릴 수도 있었지만 만약에 이제 향후에
위로 올라가면서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면 그건 진짜 안 좋은 뉴스일 거예요. 향후에요? 향후에 위로 올라가면서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면 엄청 흥분했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런 적이 있나요? 그 증시가 굉장히 화랑이어서 너도 나도 주식을 막 사고 있어서 그래서 서킷 브레이크 걸릴 정도로 급등한 사례가 있나요? 21년도 1월달에 그러지 않았나? 사이드카는 걸렸을 것 같아. 아, 서킷 브레이크는 본 적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하락으로도 서킷 서킷 브레이크 본 적이 거의 없었고 상승은 진짜 거의 없었는데 사이드카는 발동하거든요. 사실 이런 네. 매도 서킷 브레이커 걸린 직후에 급반등 나오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매수 쪽으로 걸린 경우는 좀 많이 봤었는데 네. 너무 이제 분위기가 좋아서 주식 사야지 하고 뛰어들어가지고 네. 증시가 좋을 때 추가로 서킷 브레이커 걸리면서 올라가는 경우는 제 기억은 잘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되면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아니 조심해야지. 미친 거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날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저께 이제 다행히도 ISM 비제조업 그리고 이제 고용지수 상당히 좀 양호하게 발표가 돼서 이게 참 한시름 놓았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제조업 지수 안 좋게 나오면서 침체 우려 반영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좀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미국 경기 침체 우려를 딱 촉발시킨 게 하락의 주요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 ISM 요 지수까지 안 나왔으면 훨씬 더 좀 그랬을 텐데 다행히 예상보다 좀 잘 나왔고 51.4 예상치 부합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제조업 고용지수는 예상이 46.4였는데 51.1 나와서 고용지표도 사실 괜찮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 지표 나온 이후로 나스닥 선물시장이 좀 반등을 좀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전에 그 엔화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관련된 시장의 우려가 좀 크다 보니까 엔화 움직임도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엔화가 그 142엔 정도였거든요 어저께. 근데 오늘 아침에 145엔을 돌파하더니 146엔까지도 돌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하루 만에 3% 가까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엔화가 그동안 강세로 가면서 막 우려가 커졌었는데 다시 엔화가 좀 3%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시장도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반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코스닥 지수 많이 어제처럼 떨어지니까 그 어디가 저점이냐 이런 진단을 하는 이런 리포트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LS증권에서는 어제 장중 저점이 코스피 지수가 2387포인트인데 요게 PBR 0.86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0.86배면 단기적으로 충분한 저점으로 볼만한 수치이고 과거에 경험적으로 0.9배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좀 짧게 지나가는 기회의 영역이었다라고 언급을 해서 이 정도면 사실 다 매수를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정도로 좀 많이 빠졌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경험적으로 이 어제 상당히 좀 낙폭이 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반등이 조금 미미했잖아요. 이 경우에는 또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좀 불안감이 좀 들긴 합니다. 결국은 근데 이제는 뭐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까 지수는 다시 이제 실적 잘 나오는지 또 미래 전망 어떤지 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2분기 나오겠죠. 거기에 따라서 미국 시장도 하락에 대한 뭐 공포심이 좀 가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뭐 기업 펀더멘털이 뭐 악화된 기업들은 손절을 빨리빨리 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하면 좋은데 문제는 여기 영업 그 현장에 있다 보면 무리하게 포지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시종을 굉장히 좀 많이 써가지고 담보 비율이 막 140%가 기준 유지를 해야 되는 기준인데 네네. 막 하회를 하고 돈 메꾸고 다시 또 다음날 또 하회하고 돈 메꾸고 이렇게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 이런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좀 정리하라고 저도 권유를 드리거든요. 지금 지수상으로는 정리해야 될 상황이 아닌데 좀 포지션이 좀 과도하게 너무 리스키하다. 까딱 잘못하면 사실 지금 시장을 교란하는 게 수급 요인이 크잖아요. 수급 요인은 뭐 당장 내일 또 5% 떨어질지 그건 알 수 없는 거니까 너무 위험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 현금을 좀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좀 버틸 수 있다, 현금이다라고 하신 분들은 충분히 좀 매수도 노려볼 만한 상황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물론 반등을 언제 본격적으로 할지는 알 수 없겠지만 네, 참 어렵네요. 근데 0.9 이하는 싸죠. 거의 언제나 쌌던 것 같아요. 0.9 이하는 크게 다칠 자리가 아니야. 그래서 맞아요. 지금 상황은 뭐 좀 편하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뭐 0.8대 정도까지 오면은 다 반등을 했습니다. 네. 물론 예외도 있죠. 그 코로나 때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0.6배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때 제가 그림 정말 엄청 그렸거든요. 이상하다 왜 IMF보다 더 떨어지지? 이게 IMF보다 더 떨어질 일인가? 막 이러면서 줄을 긋고 차트를 펴보고, 저 차트 거의 안 피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트 피면 꼭 바닥이더라고. 네, 이번에는 안 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엔비디아의 이제 블랙웰 GPU 관련돼서 이슈가 좀 많은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이 결함 이슈가 뭐 25년도 기준으로 실적이나 뭐 장기 경쟁력에 영향을 줄 요소는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8월 3일에 이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의 제품이 결함 때문에 3개월 양산 연기된다, 이런 소식들이 좀 보도로 나왔었는데 상당히 영향이 제한적이다라고 언급을 했고, 이미 대부분의 미국의 이제 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 CSP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의미 있게 주문을 좀 했다. 그래서 25년 1분기에는 배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매수 의견과 함께 이제 컨빅션 리스트에 그대로 좀 유지를 했고요. 어제 그 낙폭 대비해서 상승분이 좀 컸던 쪽이 전력기기나 조선, 바이오, 화장품 쪽에서 조금 나왔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뭐 공통점은 뭐 전망 수요가 좀 탄탄해서 실적 개선에 대한 좀 시장에 확신이 있는 이런 회사들. 그렇죠. 숫자가 나올 거라는 확신이 있는 쪽이었어요. 다. 네. 네, 그리고 뭐 요즘 사실 트럼프 얘기가 좀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 중국 규제에 대한 내용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비슷비슷하니까 이 중국 규제 반사수의 기대감 좀 있는 회사들. 그리고 2차 전지는 뭐 이 두 개에 속하진 않는 것 같은데, 오늘은 사실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에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많이 먼저 빠졌기 때문에 별다른 그렇게 추가 하락은 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 최근에 그 안타까운 이 주차장에 엄청나게 큰 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CATL의 배터리를 탑재해서 문제였다라고 좀 보도로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중국산 배터리였다라고 알려졌습니다. CATL도 못하는 회사라고 치고 하기에는 큰 회사죠. 네. 네. 그리고 이게 LFP 배터리가 아니래요. NCM 배터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벤츠가 왜 그런 회사의 배터리를 썼을까? 네, 참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조선업종에 어제 사실 장 끝나자마자 대형 호재가 좀 나왔습니다. 카타르 에너지, 국영기업이죠. 여기하고 LNG선 수주 협상을 벌이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최대 5조 원 규모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렇게 조선 3사가 6월부터 LNG 운반선 10척에 대한 수주 협상을 준비 중이고, 연말쯤, 빠르면 연내 아니면 내년 초쯤에는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표준 선형이 17만 4천 제곱미터급인데, 이거보다 훨씬 큰 27만 제곱미터 규모의 LNG 운반선이라고 하고, 이걸 QMAX라고 부르는데요. 일반 LNG 운반선보다 한 운송을 한 50%는 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더 비싸겠죠. 최근에 이제 중국의 후동중화가 카타르 에너지하고 계약한 가격이 척당 3.33억 달러 정도거든요. 네, 이게 한 표준 선형 대비해서 한 27%나 비싼 가격이고, 국내 조선사는 이제 중국 업체보다는 좀 더 비싸게 받겠죠. 그래서 10% 정도 더 비싸게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신조선가 랠리가 당연히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신조선가가 지난달엔 188이었는데 2008년 9월 역대 최고점이 191포인트대였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점 대비해서 한 98%까지 좀 많이 올라와서 신조선가 랠리가 아직도 꺾이지 않고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예전에 뭐 컨테이너선 발주가 계속 연이어 이 신조선가 랠리를 좀 기여를 많이 했다면, 이제는 LNG가 좀 이어받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사실 조선업체들이 그동안 좀 많이 강했는데, 어제는 좀 예상치 못하게 좀 많이 하락을 두 자릿수로 좀 했었거든요. 어제 뭐 오른 거 싹 빠졌으니까. 네. 근데 그만큼은 또 되돌린 것 같아요. 오늘 뭐 한국조선해양, 뭐 현대중공업 이런 데 10%씩 반등을 했고, 기자재 업체들도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이 시장의 상당히 힘든 부분 때문에 이 금투세 관련해서 다시 좀 재논의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조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초당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하게 발언을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사실 내일 금투세 토론회를 열기로 했었는데, 요거를 계획을 연기했다고 합니다. 내일 뭐 주제가 국민이 원하는 금투세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제목만 보면은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뭐 폐지하겠다는 건 아니고,
국민이 원하는 금투세 개선 방안이니까 조금 이제 개선을 해가지고 어떻게 개선할지 이런 거에 대한 토론을 할 예정이었나 봐요. 근데 요거를 연기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좀 최근에 증시 하락 관련해서 금투세 쪽으로 좀 화살이 많이 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비난을 좀 의식한 이런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제 금투세 추진을 상당히 좀 열심히 추진했던 그 민주당 의원의 블로그에는 비난의 댓글이 뭐 1000개 넘게 올라온다라는 조선일보 기사도 좀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민심을 고려 안 할 수는 없겠는데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 정신없는 증시가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까지 그냥 지난 주말로 그냥 복귀했으면 좋겠네. 주말 시작 전으로. 환불해주세요. 환불해주세요. 플리즈. 네. 봐줄게. 일주일 참을 수 있어요. 네. 예. 그랬으면 좋겠지만 우리 힘으로 한번 복구를 한번 해보도록 해야죠. 네.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